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다던 FM 공동체 라디오 88.7MHz에서 보내드리는 이주의 안산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초대 손님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목인의 도심 산책입니다. 어느 날 뒤처진 듯 느껴지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 속한 기분이지. 다들 이렇게 묵묵히 살고 있는데 혼자 부산스럽게 했었던 건가. 버스 옆에 멈춰서 있는 오토바이엔 세상 다른 건 걱정 없어 보이는 남녀가 신호가 바뀌자 빠른 속도로 도심을 향해 달려나가고 그 위로 펼쳐진 구름과 하늘은 차츰 짙게 물들어가고 하나씩 불을 켜는 밀린 차들의 하루를 조용히 굽어보네. 어느 날 뒤처진 듯 느껴지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 속한 기분이지. 다들 이렇게 묵묵히 살고 있는 풍경 속을 걷네. 세상 다른 건 걱정 없어 보이는 웃음들. 오늘도 연습하는 아저씨의 색소폰 소리가 멀리 울리고 그 위로 펼쳐진 구름과 하늘은 차츰 짙게 물들어가고 하나씩 불을 켜는 밀린 차들의 하루를 조용히 굽어보네. 어느 날 뒤처진 듯 느껴지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 속한 기분이지. 다들 이렇게 묵묵히 살고 있는 풍경 속을 걷네. 네, 김목인의 도심 산책 듣고 왔는데요. 오늘은 올해 3월 개국 이후 우리 안산 공동체 미디어에서 운영하는 단원 FM이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지난 3년 동안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 좀 돌아보는 작은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3월에 개국하면서 백서를 쓸까 했는데 백서보다는 우리 방송 진행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인터뷰를 담은 연구 보고서인데요. 9월에 나왔고요. 이와 관련해서 포럼도 진행했습니다. 먼저 이 연구를 함께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인데요. 그중 두 분을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번 연구 모임에 같이 참석했던 방송 진행자 천원석의 횡설수설 인문학을 진행하고 있는 천원석입니다. 저는 단원 FM에서 방송국장을 맡고 있는 최은경입니다. 진행도 하고 있잖아요. 네, 진행은 얼쑤의 얼쑤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제가 초대 손님으로 모시니까 좀 새롭긴 한데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공동체 미디어에 대해서 뭔가 청취자들에게 설명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공적인 자료를 이용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그 공동체 미디어 안에 공동체 라디오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마을 미디어 지원센터가 지금은 사라졌지만 많은 연구들을 할 때 이런 책을 냈습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책이고요. 부제로는 공동체 미디어를 통해 소외된 사람들을 지원하기라고 하는 책이었죠. 이 책을 번역해서 배포했는데 저자로는 마르티나 체프먼, 나디아 벨라디, 헬무트 페이스리라는 분들이 공조를 했고요. 번역은 한국에서 최세진 씨가 맡았습니다. 이 중 한 부분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공동체 미디어는 첫째, 정부나 상업적 종교적 기관 및 정당으로부터 독립해야 하고 두 번째는 비영리를 지향해야 하며 세 번째는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시민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적 이익과 공동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어야 하며 다섯 번째는 공동체 방송국이 복무하는 지역 공동체나 관심 또는 이해를 공유하는 공동체에 대한 책무성과 그들에 의한 소유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여섯 번째로는 포함적이고 상호문화적인 실천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단원 FM 설립 목적에도 녹아 있습니다. 이 정의를 들으시면서 두 분은 연구에서 무엇을 기대하셨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 간단한 소회부터 들어볼까요?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천원석 선생님을 향한 손가락이 있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도 반원 FM에서 방송을 시작한 지 이제 2년, 만 2년이 됐고요. 이제 제가 98번째 방송을 진행을 했으니까 두 번만 더 하면 100회째가 되겠네요. 이 방송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사람 만나는 걸 정말 참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스스로 느꼈던 시간이었어요.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는데 새로운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 어쨌든 그 한 사람을 알아가는 그 농도 짙었던 시간이 저한테는 참 의미가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같이 단원 FM을 진행을 했던 방송 진행자들은 또 만나지 못했던 생각해봤더니 그런 시간들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기간을 통해서 같이 방송을 진행하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방송이 각 개인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더불어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있던 분인데도 제가 잘 몰랐던 분들을 한번 인터뷰해서 알아간다는 기쁨이 어떨까. 우선은 가장 소박하게 거기서부터 시작을 좀 했었고요. 예. 우선은 그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결과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네. 은경쌤? 네. 네, 이제 저는 초창기부터 거의 함께 했던 이제 사람으로서 제 개인의 아직 방송은 못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참여했던 분들이 지금까지 활동하시면서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고 생각의 변화들이 있었는지 좀 알아보고 싶었던 처음 연구 보고서를 쓸 때 그 느낌이 있었고요. 저의 변화는 또 어떠했는가도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자 이런 마음도 있었고 네. 또 저희가 이제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저의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해왔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저희 공동체 미디어 또 공동체 라디오라고 하는 이 분야에서는 과연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는 약간 물음표였어요. 네. 왜냐면 각자의 방송을 하고 흩어져 버리면 아까 원서쌤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분의 방송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갖고 또 한 번씩 같이 모니터링하면 들어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방송을 하는지 관심을 갖기는 한가 뭐 네. 이런 약간 의문점이 들기는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네.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들이 각자 있고 뭐 다 들어볼 수는 없지만 관심이 없는 건 아니다. 근데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뒤에 이제 우리가 네. 그 인터뷰했던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마지막으로 결과를 이야기해도 좋을 것 네. 같긴 하네요. 네. 저도 이제 사실 저는 백서 쓰는 게 너무 싫거든요. 잘 안 읽죠, 그리고. 예, 잘 안 읽고 그다음에 백서를 쓰면 되게 중요한 자료이긴 하지만 뭐 누구는 뒤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참고가 된다고도 하는데 사실 저희 공동체 라디오 설립과 관련된 과정에 관한 백서는 오히려 방통위에서 나온 백서나 협회에서 나온 백서를 보는 게 훨씬 더 공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고 실제 이제 저희만의 이야기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딱딱한 백서 형식으로 몇 월 며칠에 뭐 했고 언제 뭐 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 우리의 목적이 있었고 사실 이 설립할 때 저만이 유일하게 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경험한 사람이어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 일했던 이주민 방송의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설립 과정을 모른다는 면에서 그 충성도가 사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대표를 해도 그 과거의 동지들이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투에서의 무슨 용사들끼리 뭐 이렇게 서로 끈끈이 아는 그 경험들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되게 힘들게 개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과정을 지켜본 방송 진행자들의 감상은 아마 지금 신규 진행자들하고 남다를 것이다라는 저의 어떤 그 편견이라면 편견이고 기대라면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고맙기도 했고 3년을 함께 버텨준 그분들이 고맙기도 해서 이분들 속에 정말 우리가 의도했던 공동체 미디어가 가져야 할 그리고 공동체 라디오가 지향해야 할 어떤 공익성이라든가 공동체성 그리고 연결됨 연대 이런 게 과연 먹혔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기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다음 이 방송 끝나는 쯤에서 네.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모든 분들을 인터뷰하지는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는 좀 뺐어요. 이렇게 과거의 그 어려움을 모를 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인터뷰 참여자 기준을 정할 때 좀 고민이 있었죠. 이게 빼도 되는가 아쉽기도 하고 넣었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너무 많고 그래서 그랬는데 원석쌤 저희가 연구 주제랑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예. 먼저 공식적으로 이 작은 연구의 제목을 말씀드린다면 네. 공동체 라디오 방송활동 참여가 공동체에 관한 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렇게 좀 거창하게 돼 있습니다. 네. 뭐 좀 쉽게 얘기하면 네. 방송을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어떤 목적이든 다 개인적인 목적이 있었을 텐데 네. 그 목적을 가지고 방송을 진행했지만 그래서 그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란 이미지가 나한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고 또 이 방송이 나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가장 크게는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 진행자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거의 주제였죠. 네. 네,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인식의 변화를 알기 위해선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간이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방송을 시작했던 분들 중에 최소 1년 이상에서 2년까지 가까이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종류 그래서 뭐 문화도 있었고 노래도 있었고 네. 또 이제 옛날 얘기도 있었고 이런 다양한 팀 한 15팀 정도를 네. 선정을 해서 저희 위원들 3명이 한 5분씩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개별 인터뷰를 하고 또 이제 저희들이 모여서 그 인터뷰를 풀이해 가면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다 파악 분석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번에 보고서에 담아낸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보고서를 다 공유하지는 못했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직 책자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혹시 나는 꼭 글로 보는 게 좋다라는 분들은
한번 오시면 저희가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F 파일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멀리 계신 분들은 PDF 파일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작권이 없어요. 네. 네, 저희가 뭐 저작권을 할 만큼 뭐 판매하는 연구 보고서는 아니어서 그런데 사실 아쉬움은 요 결과 보고서 이후에 우리 최은경 선생님이 좀 멋지게 글로 에세이로 좀 풀어서 출간하는 게 소원인데 언제쯤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뭐 방송 활동가분들 분하고 이제 뭐 이렇게 같이 인터뷰할 때도 있고 따로 할 때도 있고 뭐 이제 시간상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 정리한 부분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청취자분들은 또 저희 방송 진행자들에겐 공유한 이 책이 또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소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원석쌤 네. 먼저 하시겠어요? 네. 네. 뭐 계속 저부터 못 하시다고 하시네요. 그래요?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맡았으니까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5팀을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우선 뭐 저 개인적으로 저 천원석의 횡설수설 인문학을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제 글의 첫머리에서는 제 이야기를 간단히 좀 풀었고요. 네. 그다음에 드라마 천국, 네. 그다음에 모녀사의 ENFP, 그다음에 옛날 됐죠 간날 같죠, 그다음에 유혹하는 낭독극장 이렇게 5팀을 만나서 진행을 좀 했었습니다. 뭐 다 각자 팀들마다 사연들도 있었고 또 재밌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네. 그중에 먼저 한두 팀을 소개를 좀 해드린다면 네. 드라마 천국을 하셨던 우리 네. 윤희용 선생님을 먼저 진행을 했었고요. 네. 이렇게 읽었 네. 드라마 천국부터 하시죠. 네, 뭐 할까요? 네. 윤희원 선생님은 뭐 기본적으로 소설을 쓰시는 분이시니까 네. 뭐 말씀하실 때도 수려한 단어들을 써주셨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단원 FM은 공동우물이다라는 용어를 좀 써주셨어요. 네. 뭐 한번 읽어드린다면 네. 윤희용에게 단원 FM은 어떤 의미이며 단원 FM의 활동을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물었다. 그는 오랜 기간 노동운동 및 마을 활동을 해왔다. 지역 공동체와의 접속은 그에게는 일상이었다. 따라서 다른 방송 진행자들과는 달리 자신에게 단원 FM의 방송이 그의 삶의 영역과 의식에 유의미하게 공동체성을 확장시킨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단원 FM을 아직 입틀막 당하지 않은 목소리라고 말한다. 사회적 물리적 압력과 자금력의 많은 목소리들이 서서히 그 데시벨을 낮추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단원 FM은 아직 온전한 그리고 언제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은 공동우물 같은 곳이라고 말한다. 단원 FM의 설립 목적 가운데 하나가 소위 실격당했다고 여겨지는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에게 마이크를 내어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가 가지는 단원 FM에 대한 인식은 그 괴를 같이함과 더불어 단원 FM을 꾸려온 활동가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윤희원 선생님의 인터뷰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우리 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공동체 활동을 뭐 여러 군데 하셔가지고 네. 이 단원 FM의 자체만으로도 본인의 공동체 의식이 넓어졌다고 말을 할 수 없지만 네. 그러나 이제 본인이 혼자 개인적으로 일할 때와 달리 여러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이질들이 모여서 하나의 동질감을 이룬다는 점에서 참 공동우물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개인적으로 참 인상 깊었다. 뭐 저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공동우물이라는 말이 막 뇌리에 콱 네. 박히는데요. 원석쌤의 해석으로는 공동우물은 뭘까요? 그러니까 각자의 집안의 사연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연들이 모여서 이야기가 흘러 모이는 곳이고 네. 그 이야기가 또 모여진 상태에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각자의 처소에 가서 그 이야기를 풀어서 이야기가 교류가 되는 곳이죠. 네. 이야기가 넘치고 흘러가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났고 네. 이야기가 단절된 곳에서는 결국은 고립되고 죽어갔던 것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기본적인 역사인데 네. 단원 FM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다. 각자의 많은 목적들을 가진 사회 단체들이 많은데 각자의 서사만 가지고 각자만 개별 약진을 했을 때 네. 그것이 나름대로 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어떤 뭐라 그럴까 연합의 힘도 없고 그렇게 스스로 사멸되어져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 각자의 이야기들이 모여져서 이 단원 FM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그 이야기들이 모여서 더 풍성한 영감과 힘들을 주는 곳 그런 것이 공동 우물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각 가정에서 특히 이제 여성들이 우물을 많이 이용을 했을 텐데 가정에서 받았던 서러움이나 이런 것들을 공동 우물에 만나서 서로 힘을 얻었던 그런 우리 여성들의 애환이랄까 이런 것들이 우리 FM에서도 동일한 형태는 틀리지만 동일한 정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한번 받아들여 봤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하나 읽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고 선생님의 해석은 거의 논문 수준이네요. 그런가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씩 읽어보게 네.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운경쌤, 네. 운경쌤이 픽한? 네. 저는 네 팀을 했었는데요. 예. 그 첫 번째가 이제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입니다. 네. 저희 단원 FM 설립 목적에 네. 함께하고자 하는 그 소수자의 여러 불교 중에 예. 우리가 안산에서 잊지 않아야 할 그 대상자들인데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함께하겠다 네. 하는 것이었는데요. 처음에 유가족들에게 이 방송을 좀 해주십사 하고 찾아갔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대체 뭘 한다는 거냐. 네. 그리고 어머님들이 한 번도 방송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라는 것이냐.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부정적이셨는데 지금은 어쨌든 저희를 가장 많이 마음으로 든 여러 가지 면에서 후원해 주시고 있죠. 윤희 어머님과 은정 어머님이 지금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를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여기다 쓴 것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단원 FM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세월호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유일의 방송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는 2학년 9반 진윤희 엄마 김순길과 2학년 9반 조은정 엄마 박정화가 관련 활동가들을 초대하여 함께 이야기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소식이나 재난안전 관련 기사를 브리핑하는 시간도 있는데 갈수록 그 양이 줄고 있어서 기사 찾느라 애를 먹기도 한다. 재난안전 사고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도 그것을 끝까지 파헤치고 원인을 분석하는 탐사 보도는 드물다. 그리하여 세월호 유가족들은 10년 세월 동안 갖가지 관련 공부를 했고 이젠 그 분야 전문가가 다 되었다. 정부가 혹은 이 사회가 유가족을 대하는 방식은 무관심과 무리함으로 일관되며 그에 반해 유가족들은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다. 뭐 하는 건가 싶지만 유가족 스스로 연구하지 않으면 정부가 나서서 진상규명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면 틀림없다. 충분한 애도와 위로의 시간이 필요한 거대 참사의 유가족들이 그런 시간을 갖기는커녕 나서서 싸우고 연구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겨우 한 가지 실마리가 풀리는 시간을 보내왔다. 그리고 아직도 그 여정 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있다. 그 외로운 싸움에 한 손 잡아 쓰러지지 않게 버팀목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는 진행되고 있다. 두 어머님은 초대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과 가까운 분들도 있고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데 그들의 활동이 유가족 못지않게 참사 초기부터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감동한다고 했다. 공동체 라디오는 소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른 참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세월호 참사는 안산의 아이들이 겪은 사고이기 때문에 모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너무나 왜곡된 방송들이 많고 거짓 방송들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곳이 단원 FM 방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이주민이 하는 방송도 있고 안산의 모든 소식이 우리 FM 방송으로부터 전파된다는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단원 FM이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산의 모든 이야기가 뭐 여기서부터 시작되기는 쉽지는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머님들 그 자체로서는 지금 이제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뭐 다 마무리되었다라고 보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곳에서는 얘기할 그 소통의 창구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에 와서 한 달에 2번씩 녹음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마음껏 하시는 것에 굉장한 위로와 어떤 자부심 같은 것이 이제 느껴지시는 것 같고 또 두 분이 처음에는 엄청 떨리면서 본인 스스로도 막 어설프다, 막 어렵다, 막 이러셨는데 네. 지금은 윤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뭐 원고가 없어도 거의 술술술술
말씀하시는 단계에 이르렀고요. 네. 박정아 어머님도 조금 아직도 서투르시긴 하지만 네, 굉장히 많이 늘으셔서 다른 분들이 치고 들어온 이야기를 이렇게 맞받아서 이야기하시는 거 이제 많이 네. 자연스러워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아무래도 운경 쌤이 이제 그 프로그램에 또 관여를 하고 네. 계신데 여러모로 초대 손님을 이제 특별히 모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 방송에서 어머님 두 분이 맨날 만나는 사람들 똑같은 활동가들 보시다가 라디오 네.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됨을 확인하는 맞아요. 그때가 굉장히 위로가 네. 되신다는 말 해주셨잖아요. 네.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저희한테 맞아요.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올 초에 그 세월호 이제 10주기를 기념해서 사회학자 노명우 교수님이 책을 한 권 내셨는데 제가 이제 우연히 그 패친이어서 읽고 있다가 이분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하나도 연결고리가 사실 없는 분이셨거든요. 네. 패친인 거 빼놓고는 그래서 그냥 타고 들어가서 예. DM을 보냈는데 네. 흔쾌히 이런 방송이라면 나오겠다 하셔서 오시게 됐고 네. 책을 다 같이 읽고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네.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 교수님도 굉장히 네. 좋아하셨고 어머님들은 처음 뵙는 분이셨대요. 그 네. 활동 중에 들리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교수님은 나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계속 예. 계기 수업도 하시고 대학생들한테 해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또 위로가 됐고 교수님은 자기의 활동을 그 어머님들이 이렇게 인정해 두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과정이 서로에게 위로가 돼서 굉장히 뿌듯했던 시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서로. 제가 기억력이 나쁘잖아요. 웅경 쌤 책 제목 기억 안 아니요, 나시나요? 저도 안 납니다. 너무 길어요. 아, 예. 네. 그 재단 관련 책이었는데 네, 맞아요. 저는 그 책을 읽었는데 참사는 왜 반복되는가 뭐 그런 예, 내용이었어요. 예. 참사는 네. 왜 반복되는가 뭐 그런 내용이었고 그 중에 교수님 말씀 중에 이제 제가 감히 재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가. 맞아요. 재난 피해자 당사자도 아닌데 라시면서 아주 굉장히 겸손하게 겸손한, 예, 네.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고 또 이분이 제가 사랑하는 책방들 중에 맞아요. 한 곳을 운영하고 계세요. 네. 은평구에서.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책방에 가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는 지역이 저희 책방도 있지만 저희도 예전에 있었던 지금은 사라진 페미니스트 책방 페미나 또 마을상점 생활관이나 또 그 어디죠? 토닥토닥 괜찮아. 예, 토닥토닥 괜찮아도 있고 네. 그 저기 수암동에 네, 수험 산책이 또 생겼습니다. 네, 수암 산책 생기기 전에 그 여성분들이 하던 무슨 살롱이었나요? 거기? 거기도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중년이 돼서 기억력이 쇠퇴하여 잘 기억은 안 네. 나지만 동네 책방에서 저희가 북토크를 진행할 때 또 조언도 하고 뭐 참여도 하고 또 뭐 우리 운경쌤 같은 경우는 또 정리글도 쓰시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죠, 올해. 그래서 참 기억에 남는데 어머님들한테는 그것도 좀 새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끝나지 않는 세월호 이야기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기에 또 더 많은 새로운 세월호를 기억하고 함께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단원 FM에 찾아온다는 측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뭔가 좀 삶의 희망 같은 게 생기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하라고 하시기를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 안에서도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이 이야기 우리 지역 이야기야 이러면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유지하고 있는 거 이것도 나름 뿌듯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였고요. 저도 이제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제가 끌어들인 팀이죠. 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쌍두와 지아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사실 이분들이 세상 그 누구보다 바쁜 사람들인데 또 끌어들여서 하고 있어요. 근데 끌어들인 계기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회에서 너무 페미니즘에 대한 왜곡과 잘못된 이해가 많고 또 엄청난 그 남성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찰나에 오히려 지역 방송 안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풀어내면 어떻겠냐. 공중파에서는 정말 막 데모들을 하거든요. 방송국 앞에서 제가 목도했잖아요. EBS 앞에서 막 목도를 했는데 뭐 우리는 우리 지역 방송 안에서 지역민의 소리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자와 여성의 비율이 그렇게 막 소수자다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지만 여성의 위치가 아직 소수자성을 못 벗어난 한국 사회 현실에서 지역 안에서의 여성 이야기 또 성평등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성차별을 반대하는 여러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했기에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분들은 거꾸로 여기에서 활동을 하면서 놀라운 것들을 깨닫고 계시대요. 그래서 그게 뭘까 했더니 사실은 저는 다국어 방송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이걸 소개하면 다국어 방송까지 포함하여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정치인도 못하는 걸 공동체 라디오가 해내고 있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제가 썼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쌍드라는 진행자 중에 한 분이 하신 말씀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단원 FM 공동체 라디오에 정말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라디오를 하고 있다며 정치인도 못하는 것을 공동체 라디오가 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쌍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라디오의 필요성을 점점 더 느끼고 있고 라디오 제작 교육에서 지역의 이야기가 공중파 방송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지만 재난안전 매뉴얼 방송 제작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아는 같이 진행하시는 분인데요. 네, 그 별명이에요, 여러분. 지아라는 이름이. 네, 단체 카톡방에서 방송이 올라올 때마다 이런 것도 하네 하면서 다양하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이 나오기도 하고 어르신들도 출연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다양한 주제들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마당이 펼쳐져 있는 게 진짜 공동체 라디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쌍드 또한 단톡방에 신규 방송이 올라오면 가끔 듣는다고 하는데요. 다른 진행자들도 우리 방송을 듣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모인 사람들과 기획을 통해서 워크숍 같은 것도 해보고 싶다고 하고요. 방송 진행자들이 각자의 주제로 강좌 시리즈를 해보면 자주 만나 친해지고 교육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단원 FM 방송 진행자들 전체 모임은 라디오 제작 1기부터 3기까지 진행했던 2022년 7월의 워크숍과 2023년의 송년회, 2024년 7월의 진행자의 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아는 그런 모임을 넘어서 함께 공부하고 각자의 지식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강좌를 진행해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네요. 뭔가 같이 배우고 싶다는 건 굉장한 동지 아닌가요? 이 사람들하고 뭘 나누고 싶다,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책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는데 저도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누구랑 이렇게 마음이 맞으면 좀 세미나를 하고 같이 책 보는 게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는 뭔가를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공동체 의식에 좀 발로랄까? 좀 싹트고 있는 새싹을 본다고 할까? 뭐 이런 생각은 저만의 해석인지 모르겠으나, 네, 좀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일부분을 청취자분들과 나눴는데, 한가람의 반딧불을 듣고 와서 다음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조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우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네, 요즘 아주 대히트를 치고 있는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듣고 왔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외로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진행하다 보니까. 네, 9월 23일에는 포럼을 열었었어요. 그죠? 저희가 연구 보고서를 가지고 이날의 분위기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운경쌤이 또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장소는 대동서적 3층 강당인가요? 세미나실인가요? 네, 거기에서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안 오실까봐 엄청 조마조마했었거든요. 뭐 맞아요. 우리끼리 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했는데 의외로 네. 계속 오셔가지고요. 거의 30명 가까이. 네. 30명 조금 모자랐던 것 같은데 네. 20한 7, 8명 네. 여기 오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요 관계자들이 왔으면 됐죠. 네, 그리고 의외의 인물들이 또 오셨어요. 네, 네. 그래서 하여튼 거기 자리가 거의 꽉 찼었고요. 네. 그래서 참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네. 사람이 많은 건 좋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참석자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 외에도 이제 토론자로 네. 성남 FM과 수원 FM의 분들이 오셨고요. 네. 또 멀리 전주에서 네. 오셔서 저희를 한 좀 보시겠다고 오셨었고요. 그래서 성함을 좀 밝히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이거 이름이 듣다가 정말 기억이 안 나네요. 정선우 본부장님, 성남 서지연. 서지연 이사장님. 허윤혜, 네, 또 저보다 나으시네요. 전주 FM. 네. 경기마을 공동체에서는 이제 센터장님이 신남균 센터장님이 그래도 저희 안산 분이시라고 네. 관심이 있으셨는지 네. 와주셨고요. 백화자 담당자님이 오셨고 네. 저희 컨설팅을 계속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관심을 기울여 주셨던 네. 이희랑 연구자님이 함께 오셔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고 끝까지 같이 네. 계시다 가셨고요. 그래서 토론은 뭐 저희가 지금 냈던 예. 엄청 여러 번 뭐 1, 2교, 2교, 3교까지 교정을 봤으나 내놓고 나니까 여기저기 오타와 막 사람 이름 다른 것과 막 출판의 숙명 아닌가요? 네, 막 거의 어디 쥐구멍 있으면 숨고 싶더라고요. 지금도 네. 막 괴로운데 보니까. 네. 그러나 하여튼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냈는데 발표를 어쨌든 해서 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도 처음에 이제
저희가 송신소를 세우지 못해서 네. 오랫동안 그냥 유튜브로만 하다가 이제 네. 아주 어렵게 거의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막 어쨌든 힘들게 저희가 개국을 했잖아요. 목이 맥히십니까? 네. 그때 그 송신소 막 금액을 모금하지 못해가지고 마지막에 한 10여일? 뭐 네. 일주일 뭐 이 정도에 거의 뭐 아는 사람 아니면 설령 모르더라도 혹시 관심 있으면 줄지 모른다 해가지고 막 페이스북 뭐 네. 온갖 SNS를 다 동원해서 저희 네. 홍보를 하면서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모았던 금액이 그 당시에 한 2천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와 그동안에 모은 돈을 그 한 일주일 사이에 정말 다 모았죠. 네.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좀 그런 생각도 들었고 네. 그때 뭐 100만 원씩 빌려주신 분들 뭐 이런 네. 분들도 이 사람들이 잘하나 보자 하고 오셨는지 하여튼 오셨더라고요. 네. 중간중간에. 그래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돈 냈는데 쓸데없는 짓 하고 있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 하시지 않았을까. 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서 뿌듯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다른 분들의 또 생각은 어땠는가 궁금하기도 했는데 네. 대체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원서쌤은 어떠신가요? 이날 우리 옆에 있는 성남 FM, 또 네. 수원 FM, 뭐 또 멀리 전지 FM 저랑 같은 성격의 네. 방송국 공동체 라디오 오셨죠. 네. 네.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분들 오셔가지고 하셨던 얘기들이 역시 우리도 힘들다. 맞아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한풀이 하면 네. 서로 힘이 빠져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서로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걸 서로 격려해 주면은 또 그것이 하나의 또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두 가지 성격이 기로해서 그래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의 모임으로 서로 힘을 얻고 가는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의미에서 참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뭐 외부에 알려지는 모임도 아니고 이것이 네. 그리고 이 연구 발표가 세상을 바꾸는데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지는 뭐 미진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몸짓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그래도 힘을 잃지 않고 이 사회에 조그마한 빛이라도 밝혀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의 소망으로 뭉쳐진 모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좀 따뜻하게 어떻게 보면 발표하고 뭐 질의응답하고 형식 자체는 좀 딱딱한 모임이었을지라도 그 모임에서 비추었던 분위기는 뭔가 이렇게 가슴 뭉클하게 하는 그런 힘을 얻는 따뜻한 모임이 아니었을까. 이런 식으로 인상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전주 FM은 저희한테서 그래도 거리상 꽤 네. 멀죠. 사실 밀리면 서울 가는 거리랑 비슷하긴 하지만 뭐 그 마음의 거리라는 게 있었고 지역과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그 먼 데서 맞대는 거 그리고 허윤희 사무국장님이 우리도 알다시피 엄청 바쁘시잖아요. 네. 이제 거의 뭐 방송국 혼자서, 살림을 다 예, 맡고 있다.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 네, 그렇게 보고 있다면 실질적 상근자가 네. 자기 유일한 휴일을 저희를 위해서 또 내어줬다는 거 이게 마음의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동체 라디오는 이제 지역 공동체 안에서의 공동체성을 또 저희가 찾아내고 거기서 활성화하고 함께 연결과 연대를 이루어가는 행위 자체이기도 하지만 공동체 라디오기에 또 이 뭔가 가능한, 끈끈함, 네. 예, 연대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응원, 지지가 있지 않으면 홀로 서기가 참 힘들다. 각자 도생을 이야기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응원을 받으면 또 한 걸음 나아가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성남 FM은 15년 이상 된 전 선배잖아요. 근데 선배님들이 그동안 뭘 잘 모르고 해왔다가 단원 FM은 그래도 정체성을 알고 가는구나 이러면서 놀라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지연 대표님이 계신 이제 수원 FM은 네. 또 공동체 라디오 중에 유일하게 여성들이 운영하는 방송국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동병상련도 많이 느끼고 또 지역에서 마을운동하는 사람들이어서 우리 운경쌤에게는 또 각별히 마음이 쓰이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오셔서 뭐 우리가 학술 아카데미 발표도 아니지만 사실 이게 단지 기록으로 남긴다는 뜻을 넘어서 함께 공유하고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앞으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같이 해나갈지 고민하는 자리였던 것 같고, 더 놀라운 것은 오래된 연차의 활동가들보다 신규 활동가들이 그 자리에 왔다라는 거죠. 뭐 맞아요. 물론 집에서 가깝다. 그래서 오셨다고는 얘기하시지만 그것도 마음이 없으면 나오시기 힘든데, 신규 참여자들 방송 활동가들이 우리 단원 FM에게 기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걸 느끼니까 더 좀 무거워지고 책임감이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규 참여자들의 그날 참석에 관해서. 네, 그 지아윤 레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희 왔을 때 저분이 우리한테 취직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돈을 줄 수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저분을 설득하지? 뭐 이런 생각까지 했던 분인데, 뭐 막상 와서 하시면서 보니까 굉장히 그 중국어로 말씀하셔서 저희가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거의 혼자서 1인극을 하시듯이 연극을 하듯이 공연을 막 하듯이 그 석양영설화라는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네, 굉장히 고퀄이라고 저희가 누군가한테 들은 바가 있잖아요. 하여튼 열심히 와서 방송을 녹음하시고 임해주시는 모습 외에도 저희 단원 FM에서 하는 뭐 어떤 뭐 활동, 다른 여타의 활동들을 거의 안 빠지고, 그쵸. 네, 와주신 거에 대한 그 고마움이 진짜 계속 남아요. 왜냐면 첫 번째도 인상 깊었지만 이분이 계속 활동하시면서 이 공동체와 함께 하려고 하는 이 의지와 노력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용기가 되게 필요한 일이잖아요. 부모님까지 모시고 와서 그 방송 진행가 모임을 오셨기도 했고요. 그날도 막 그 저희 단톡방에 올려서 관심 가져달라, 시간 되시면 오시라 했는데 진짜 오셨어요. 그다음에 김진규 선생님 같은 분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팀인데, 아재살롱 팀인데 근처에 계신다고는 하지만 연배가 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젊은 분들이 오기가 또 낯설 수도 있는데 오셔서 이야기를 다 경청하고 본인의 생각도 말씀하시고 가시는 게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저는 뭐 신규 떠나서 이제 이 연구 자체를 놓고 보면 이게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자금을 받아서 진행을 했고, 여러 팀들이 신청을 했는데 이제 그 중에 몇 개 팀 중에 저희 연구 주제가 선정이 돼가지고 진행이 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의정부까지 가서 또 다른 데로 간담회도 하고, 또 여기에 우리한테는 이제 이랑 선생님이 컨설팅 담당자로 박사급 연구자가 붙어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뭐 얘기 듣기로는 뭐 그냥 공치사이신지 아니면 격려 차원인지 모르지만 가장 그 많은 연구팀들, 선정된 연구팀들 중에서 가장 규모 있게 또 정석으로 또 이런 책자까지 내서 신규 발표회까지 진행하는 팀은 저희가 처음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이 연구가 한 5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진행됐으니까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진행을 3명이 달라붙어서 그 한 거에 치고는 이제 연구비라고 나온 거는 좀 미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정석 포맷을 따라서 아름답게 마무리됐다라고 하는 자체는, 시작은 비록 좀 어설플지 모르지만 그 결과나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또 자부심을 가질 만한 연구였다, 이런 생각도 스스로도 이제 작복의 기운을 좀 가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과연 우리끼리인지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 이랑 선생님이 작은 연구를 큰 연구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연구비는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작은 금액을 가지고 해야 하는 거라 많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어떻게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연구비를 찾아보도록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씩 더 이렇게 기억에 남는 꼭지들을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이번에 운경쌤 먼저 하시죠. 네. 참 궁금했던 분 중에 하나가 저희 김태현 쌤입니다. 이 안산에서 김태현을 부르면 거의 간첩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뭐 홍길동 같이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막 어느 날은 DMZ가 있다가 어느 날은 수원에가 있다가 어느 날은 대학가에가 있다가 어느 날은 안산에서 막 사회를 보시다가 뭐 강의하시다가 막 이런 분이잖아요. 거기다 연극 연출로서도 뭐 세월호 부모님들 봐주시는 연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성감학원 그 어르신들까지 정말 연극 극단을 만드는 데에도 아주 일가견이 있는 분이신데, 문화랑 예술이랑을 통해서 안산의 문화예술계 분들을 모셔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데 이분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사실 한 번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매우 궁금했던 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좋은 얘기를 하여튼 많이 해주셨고요.
우리 단원 FM이 문화예술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포 FM 같은 사례들을 보면서 공동체 라디오라고 하는 게 있구나. 알게 된 지는 꽤 많이 오래됐는데 이게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가 우리 지역에 공동체 라디오가 생긴다는 것은 대단히 희열이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 이야기도 하고 안산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이주민의 이야기, 사회적인 이야기, 또 대부강산 퇴정암층 같은 공룡 발자국이 발견된 이런 생태 문화재 같은 것도 알리는 그런 다양한 플랫폼이 단원 FM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 외에도 윤희용 선생님을 이제 인터뷰를 하셨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렇게 윤희용을 오래전부터 봐왔지만 몰랐던 겁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그의 세계, 사람에 대한 흥미진진함, 큰 의미를 갖고 활동하는 모습에 새롭게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송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숨어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끄집어내어 의미를 부여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소속감은 곧 책임감으로 느껴진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주 방송을 제 방으로 안 나가게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책임감, 또 녹음을 못하는 안타까움, 또 재정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신다고 들려줘서 무척 고무적이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을 줄 알고 한 번씩 읽으려고 했는데 되게 어렵고, 그래도 원석쌤 우리 아까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서 나가는 글에 원석쌤께서 정리해 주신 글이 있어요. 제 이름으로 버젓이 나갔지만 이건 출판사의 잘못이고요. 사실 원석쌤이 대부분 정리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결론 부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부분을 다 읽지는 마시고 요약해서 좀 해주시면 그래도 우리가 연구 결과로 얻은 뭐 인사이트가 이거다, 이거를 한번 공유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뭐 꿈보다 해몽이라고. 네, 어쨌든 15분의 글들을 읽고 인터뷰를 하면서 나름대로 4가지 정도로 주제 결론 한번 내려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원 FM이라고 하는 지역을 기반한 공동체 라디오의 출연 자체가 그 자체로 안산이라는 지역에 어떤 공동체성이 긍정적 시그널을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막상 들으면 알겠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좀 신기루 같은 언어인데, 이 언어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있다는 현장의 장으로서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세 번째로는 안산의 주민으로서, 분명 안산의 주민인데 그 주민한 관념 안에 잘 포착되지 않았던 이주민들이 함께 방송을 만들어가기 위해 등장하면서 손주민들 마음속에 이들의 허상이나 신기루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과 육체를 가진 어떤 그런 이웃으로 다가오는 장소였다, 그런 방송이었다라고 하는 점. 네 번째로 단원 FM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점인데, 물적 토대에 대한 염려를 통해서 우리가 처한 현실의 민낯을 확인했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 또 도움을 받아야 될지 또 노력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었던 그런 여러 가지 4가지 의미 정도로 이 연구 결과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 요즘 이제 그 유행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회자되는 책들이 있어요. 뭐 커뮤니타스라든지 뭐 커먼즈란 무엇인가, 뭐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코로나 이후에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은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되게 막연해요. 도대체 공동체를 뭘로 정해야 될지. 근데 맨날 또 저희는 활동가다 보니까 여기 가도 만나는 사람, 저기 가도 만나는 사람, 맨날 똑같은 사람만 보는 것 같고 뭔가 새로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실제 안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참 이렇게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그냥 우리가 공청회장에서 도시개발하자고 막 부동산 투기꾼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보는 그 사람이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처럼 맨날 소외된 목소리 이야기하자면 남들 잘 듣지 않는 조회수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만들고 있는 저희가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것인지, 과연 공동체에 대한 것들이 여전히 아직도 오리무중 막연한 느낌일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저같이 안산에서 잠만 자던 사람이 방송을 만든다고 3년 동안
동안 있으면서 만났던 안산 시민들을 통해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태연쌤의 말처럼 저도 똑같거든요. 세상에 안산에 이런 일이에요. 저는 매일같이 이런 일이 있어? 이런 거를 해? 아, 이런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이걸 해? 막 계속 그런 발견의 기쁨이 있는데 아마 저보다도 원석쌤이 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본인의 개인의 얘기를 해보시죠. 공동체에 관심 1도 없다가 생기신 건 아닌지 정말 본인의 변화 우리 한마디씩 하고 끝낼까요? 네. 제가 어디 가서든 늘 하는 얘기인데 네. 저는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뭐 먹고 살기도 바쁘고 네. 그래서 남들한테 뭐 마음을 내놓기는 쉽지 않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순간부터 이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어떤 조그만 모임에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발을 이 시민사회 단체에 발을 들이미는 순간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 삶의 기반이 이런 분들의 헌신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기 시작을 했고 네. 그 관심 속에서 여러 군데 보다 보니 여기서 일하는 분이 저기서 일하고 있고 서로 또 여기서 후원금 내가 받아서 저기로 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내가 빚진 자구나. 네.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좀 뭔가를 도와야겠다, 힘을 보태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끼어들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분들을 만나는 그런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런 곳에서 내가 같이 속해서 한 일 조금이라도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에 대한 감사의 마음, 뿌듯한 마음이 저한테는 많이 생겼죠. 그것이 네. 저한테는 가장 큰 보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운석쌤이 많이 써가지고 1분만 네. 뭐 저는 공동체 뭐 이상주의자 같은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동체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혼자 고립되지 않고 살 수 네.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원 FM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그만 실마리를 느끼고 있는 것은 방송 진행자들이 서로 각각 와서 자기 방송만 하는 것 같지만 여기 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사무국에 와서 가끔은 네. 좀 털어놓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좀 다른 분들과 어떻게 좀 나눠봄으로써 서로 연결고리를 만들어드리는 거 그다음에 다른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는 거 그다음에 그 방송을 통해서 한번 모니터링하는 관심 때문에 모니터링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관심의 그 분야가 늘어나는 거 이거 자체가 조금씩 공동체성이 확장되어 가는 거 아닌가라고 믿어봅니다. 네. 네, 오늘은 지난 3년을 열심히 단원 FM과 함께한 방송 진행자들을 중심으로 방송 활동 속에서 공동체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연구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 참여자들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다음 3년 후에는 더 큰 기대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참여 진행자들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실제 저희 방송을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갖는 의미가 뭘까 이렇게 좀 제대로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이 생기고 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감사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리지만 저희가 11월 20일 날 후원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감사 인사는 나갔을 테지만 저희가 방송에서 또 언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일일이 언급은 못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재정을 걱정해 주시는 많은 지역사회 분들이 정말 다양하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다 감사드리고 저희가 그 덕분에 또 숨구멍을 틔우고 부채의 탕감을 이루어 또 한 발짝 2025년 새로운 또 도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슈아의 곁에 있어도 될까 들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주의 안산 정혜실이었습니다. 등을 가만히 쓸어줄게 내 사랑 아무 말 하지 않을게 등을 기대고
있어도 돼 내 사랑 무릎을 내어줘도 괜찮을까 등을 가만히 쓸어